말을 해요. 지금 이제 그 아까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신화 속으로 떠나는 언어 여행, 신화 속으로 떠나는 언어 여행과 제1장 천지 개벽 이야기를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어서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TERRA의 흔적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 테라. 하지만 우리는 화학에서 아주 중요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1798년 독일의 화학자 마르틴 하인리히 클라프트로트는 자신이 15년 전에 발견한 새로운 원소의 명칭을 제안했다. 그는 그 전에 다른 원소에 이미 하늘에 해당하는 이름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땅에도 비슷한 영예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땅을 상징하는 TELLUS, 텔루스를 선택하고 그 원소의 이름을 TELLURIUM, 텔루름, 비금속 원소고 기호는 TE, 번호가 52번이라고 명명했다. 그렇다고 가이아가 완전히 잊혀진 것은 아니었다. 수많은 영어 단어가 GEO, geography, 굉장히 많은 단어, GEO라는 덕조로 시작함으로써 이 고대의 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이런 낱말 가운데 가장 익숙한 것이 geography, GEO, GRA, PHY, 땅에 대한 설명, 지리지리학, geology, GEOLOGY, 땅에 대한 학문, 지질학, geometry, 땅에 대한 측정, 기하학 등이다. 사실 기하학이 맨 처음 쓰인 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농경지의 경계선을 확정 짓고자 땅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때부터였다. 또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태양과 달, 행성은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는 그리스의 이론, 특히 프톨레마이오스 이론은 geocentric, GEOCENTRIC, GEO가 땅을 얘기하고 earth죠, centric 중심이니까 지구 중심설, 청동설, geometric theory, 그리고 지표면은 지구 내부의 물리적 과정, 열, 자석의 성질 혹은 해류나 대기의 움직임 등을 연구하는 학문의 지구 물리학은 geophysics, physics가 물리학이죠. 물리학이고 geo라고 한다. GAEA에서 인용된 GEAEA에서 인용된 이 명칭은 1957년 7월 1일부터 1958년 11월 31일까지 인공위성이 최초로 발사되었던 기간을 칭했던 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International Geophysical, 지구 물리학이죠. Geophysical, PHYSIC, Geophysical Year, 지구 물리학의 해라는 명칭에도 인용되었다. 우라노스의 근거한 비슷한 단어들도 있다. 우라노, URANO, 그래피, 천체의 별자리를 설명하는 것을 말하며 이 URANOLOGY는 천체에 대한 학문, 즉 천문학을 말한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일반적인 아스트로노미, ASTRO, NOM, 아스트로는 원래 스타라는 뜻이니까 스타에서 천문학. 그러나 우라노스는 현대 과학에서 대지의 여신보다 훨씬 뛰어난 명성을 얻었다. 1781년 독일의 영국인 천문학자 윌리엄 허셀은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는데 이 행성은 당시까지 알려진 별들 가운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모든 행성은 선사시대 이래로 계속 알려져 온 것이었고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는 그저 하늘에서 빛을 내는 물체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행성은 그 빛이 너무 흐려서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하기 어려웠다. 허셀은 이 행성을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3세 이름을 따서 GEOGIUM SIDUS, 라틴어로 조지의 별라고 부르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천문학자들은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허셀로 명명하자고 제안했다. 허셀은 이 두 가지 안을 모두 포기했다. 그리고는 당시까지 해오던 관례대로 고대 신들의 이름 중에서 따와 행성의 이름을 짓기로 했다. 결국 그는 독일의 천문학자 요한 보데가 제안한 우라누스, URANUS, 천왕성으로 이름을 지었다. 새로운 행성의 발견은 세간의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그래서 우라노스는 새로운 명성을 획득했고 그리스
신화를 들어보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그 이름이 퍼져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우라노스 천왕성을 발견한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발생한 또 다른 사건은 우라노스 이름을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앞서도 얘기했던 화학자 클라프로트는 1789년에 새로운 금속을 발견했다. 당시에는 중세의 화학자들처럼 하늘의 행성명으로 금속의 명칭을 짓는 것이 관례였다. 그래서 클라프로트도 이 새 행성의 이름을 따서 새 금속명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금속의 이름을 우라니움, 우라니움이죠. 우라늄, 방사능 음속 원소 기호 U, 번호 92라고 정했다. 우라니움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그 후 또 다른 원소는 땅을 뜻하는 텔루리움, TELLURIUM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원자폭탄이 개발됨으로써 우라늄은 무척이나 유명해졌다. 가장 오래된 그리스 신이 가장 치명적인 과학 병기와 관련된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셈이다. 외눈박이 거인족 퀴클롭스의 패배. 고대 그리스인들은 우라노스와 가이아가 부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식들도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늘 우라노스에서 땅 가이아으로 떨어지는 비가 식물을 성장시키는 모습을 그려보자. 그러면 그리스인들이 왜 이 두 신을 부부지간으로 여겼으며 자식을 낳았다고 생각했을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부의 자식들은 엄청난 크기와 강력한 힘을 가진 무서운 존재였다. 이들은 GIGANTES, 기간테스, 거인족이라고 불렸는데 영어로는 Giants, GIANTS라고 부른다. 이들은 파괴적인 자연의 힘을 상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거인족으로부터 거대한이라는 뜻의 GIGANTIS 이라는 낱말이 파생되었다. 호르몬 부작용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훨씬 키가 커지는 병을 의학 용어로 GIGANTISM, GIANTISM, 자이언티즘, 거인증이라고 한다. 석산이 거인들 대부분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거인족들은 그 모습도 괴수 같았다. 그 가운데 일부는 수백 개의 팔이 달린 형상으로 그려졌다. 브리아레우스, BRIAREUS. 또 거인족들은 이마 가운데 하얀 눈이 있는 외눈박이들이었다. 이들은 퀴클롭스들, CYCLOPS, 퀴클로페스, 단수는 CYCLOPS이라고 불렸는데 그리스어로는 둥근 눈이라는 뜻이다. 그들의 직업은 화산 속에서 주무를 담당하는 대장장이었다. 그래서 화산에서는 가끔 우르르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또 그들이 작업을 하다 불길이 너무 세어져서 용해된 암석과 잿더미가 분출되는 것이라고 여겼다. 퀴클롭스는 전체적으로 화산을 훌륭하게 상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화산의 정상에 있는 분화구는 하늘을 응시하고 있는 퀴클롭스의 외눈을 떠올리게 한다. 퀴클롭스들은 또 벼락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들은 파괴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상징화되었다. 실제로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퀴클롭스 삼형제의 이름은 BRONTES, 브론테스, BRONTES, SPERO, STEROPS, 스테로패스, 그리고 아르게스, ARGES, 아르게스였다. 그들은 그리스어로 각각 천둥, 번개, 벼락을 뜻한다. 이것은 바로 우라노스, 하늘에서 가이아, 땅으로 비가 내릴 때 천둥과 벼락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리는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퀴클롭스들은 그리스 초창기에 가장 강력했던 두 도시
미케나이와 티린스의 성곽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 도시는 그리스가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에는 그저 쇠락한 촌락에 빛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스들은 어떻게 반죽도 하지 않은 엄청나게 커다란 바위 덩어리들을 그토록 잘 짜 맞출 수 있었는지 의아스러워했다. 그들은 결국 그런 성곽을 쌓을 수 있는 족속은 오로지 클롭스들 같은 거대한 존재뿐이라고 결론지었던 것이다. 그에 기인하여 오늘날에도 흙반죽이 아닌 거대한 돌덩이로만 건설된 성벽을 CYCLOPAN이라고 한다. 사실 이 낱말은 그다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gigantic이죠. gigantic의 동의어이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키클롭스는 20분의 1인치 약 1.27 밀리미터 1.27 20분의 1인치 1.27 밀리미터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물벼룩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 물벼룩이 이런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물론 그 크기 때문이 아니라 눈이 머리 한가운데서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두 개이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본 내용은 이제 요 읽은 내용들이 첫 번째 해당되는 내용들을 쭉 신화 관련된 것을 읽었습니다. 종료합니다. 된 거죠, 그죠? 하나는 끝났고 그럼 요거를 누르면 되는 거죠.